저는 이번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의 지지가 이번 주에도 또 조금씩 회복됐다. 물론 부정이 조금 많지만 지난주보다 회복돼서 또 45%대다. 부정은 뭐 한 47, 49 이렇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40%가 넘는다. 그리고 미래통합당하고 10% 이상 훨씬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여론조사들을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2016년 총선 때도요. TV에서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당시 새누리당이 몇 석을 차지할 건가. 어떤 사람은 180석, 기본 160, 70은 기본이었습니다. 180에서 200까지 갈 거냐, 개헌선까지 갈 거냐를 언급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MBN 같은 프로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렇지 않다. 지금 돌아가는 걸로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밑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 제가 당시 김무성이 대표할 때 옥새를 들고 나르고 진박 무슨 공천이니 진박 감별사니 하면서 최경환이 하고 다니고 영도다리가 등장하고 대국의 무슨 공원에서 전부 큰절을 하고 이런 꼬락서니가 솔직히 말하면 보수 지지층으로 보기에도 역겨울 정도였다는 거죠. 자, 저러고도 총선에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데 당시에 안철수가 당을 만들어서 호남을 먹게 되면 민주당이 친노만 남았는데 이길 때가 별로 있겠느냐. 그래서 어쨌든 야당이 분열되어 있었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정의당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한 덩어리니까 어쨌든 무난하게 이길 거다.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점점 총선 한 2, 3일 남겨놓고 보니까 분위기가 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이 지금 당시 새누리당보다 한 석을 더 얻었어요. 기가 찬 결과가 나왔지요.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석권을 해서 문재인 당이 호남에서 몇 석밖에 못 얻었는데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호남에서 완패를 당하고도 전국적으로 일당이 됐어요. 자, 새누리당은 영남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TK, PK 여기서 뭐 대부분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조금 저도 그럴 건데 수도권에서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깨져 버렸습니다. 7대 3도 더 나와버렸어요. 8대 2에 가까운 수준으로 몰려버리면서 수도권이 거의 민주당 텃밭이 되어버리고 충청, 강원 이런 데서도 약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바라볼 때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별 중요한 게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2016년에 민주당은 문재인이 뒤로 내려앉고 김종인을 데려다가 하는 쇼라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된 쇼를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핵심인 거죠. 자, 그런데 선거라는 거는 이쪽 저쪽 중에 누구를 혼내줄 건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미통당이 책에 나오는 기본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의외의 승리를 크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구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 미통당 내에서 하는 짓거리가 책에 나오는 행동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개헌 이야기하고 다니고. 개헌 문제는 저는 빨리 그럴 의사가 없다. 이것은 철저하게 문을 심판하기 위한 선거다. 개헌 의사 없다. 정권 교체해서 개헌이 필요하면 논의하겠다. 그렇게 선언하길 바랍니다. 선언 안 하면요. 저는 미통당도 정말 이번 총선에서 자신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문재인이 꼴보기 싫은 많은 중도층들이 이 미래통합당의 행태를 보고 차마 찍어주기를 거절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각자 동원 선거가 될 건데 여당인 지금 민주당이 썩어도 준치라고 동원을 하게 되고 이러면 결국은 이 선거 결과가 그냥 비슷비슷해져 버릴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그럼 선거 결과가 비슷비슷해진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으로 미래통합당이 자멸한 거다라고 봐야 돼요. 이런 선거에서는 7대3 정도로 압승을 해야 정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16년에 당시에 여당으로서 새누리당이 아무런 혁신도 하지 않고 권력에 추한 내분만을 보이고 박근혜 정권도 오만했지요. 그래서 대패한 것처럼 대패한 겁니다. 그때는 참패한 거죠. 민주당이 그때 새누리당보다 더하다는 이야기가 정치평론가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승민 대표, 저도 아는 사람인데요. 이 민이라는 정치 컨설팅 회사를 하죠. 선거는 혼내주러 가는데 정권 심판론이라는 큰 흐름이 있는데 민주당에는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인물이나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 진중권 현상 같은데 주목해야 된다. 즉 진중권처럼 민주당 지지자였던 좌파에서 정권의 실망에 이탈해서 돌아선 사람들이 보수로 상당히 돌아설 거고 한두 명이 아닐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박승민 씨도 민주당이 일당할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세 번의 선거,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3년성을 몰아줬는데 국민이 이렇게 미뤄졌는데 나라다운 나라가 됐느냐고 이제 그들에게 묻고 있다. 자, 그러면 정권이 제대로 못했다란 말이냐니. 문재인은 집권하자 엄청난 기회를 얻었다. 80% 이상이 탄핵을 지지했고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탄핵을 인용했고 개헌이나 검찰개혁 등 뭐든 자기 마음대로 2017년에 다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노무현 때와 비교해 보면 문재인은 라이벌도 질이 멸렬했고 자기 마음대로 이 전직 보수 정권들을 이렇게 깜빵에 보낼 수도 있었고 조건이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총선 50일 남았는데 우한폐렴이 덮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냐. 악재도 호재도 아닌데 정치에서 이슈는 그 자체보다 이슈를 다루는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전염병이 확산되고 이렇게 번지면 정부 책임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본다. 자, 국가적인 재난에 한마디로 표어들 생각을 하지 않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당이 박수를 받을 것이다. 제가 황교안 보고 인천공항에 가서 들어눕고 대구에 가서 좀 살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황교안은 종로에는요 2주간의 선거 기간만 다니면 돼요. 예? 무슨 떨어질까봐 거기 붙어 살고 자빠졌습니까? 창피한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총선은 그러면 어떤 구도로 펼쳐질 것 같냐? 문재인 정권 심판과 적폐청산 프레임이 이렇게 있을 건데 4월이 되면 지금 6월이잖아요. 명백하게 반문재인이 될 것이다. 이낙연 대망론 선거도 아니다. 팽팽하게 이렇게 서로 겨루다가 어느 순간에 확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게 선거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무너진다는 말이냐 하니 문재인을 혼내야 된다는 쪽으로 가게 될 거다. 선거는 혼내주러 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특히 누구를 좋아서 찍어주러 가거나 필요해서 찍거나가 아니라 싫어서 찍는 선거가 될 거다. 반문재인 쪽으로 표가 모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 심판론도 있지 않냐 하니 그런 프레임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시진핑 방안이나 무슨 4차 미북 회담, 뭐 대형 외교 안보 이슈가 있지 않겠냐. 이제 그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보수도 본질적으로 탄핵 이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렇지만은 지지층에서 이탈했던 중도 보수층이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한교안이나 이 미통당이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못마땅하지만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 돌아갈 핑계를 찾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미통당을 많이 나무라고 비판하지만은 지금 이 국민들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찍거나 기권하거나 이런 것 중에서는 원래 보수 지지자들은 상당수가 돌아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도 보수는 민주당을 찍지 않거나 기권하거나, 그러니까 일부는 미통당을 찍고 일부는 기권할 거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연동형 비례대표가 변수인데 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지 않은 채 표를 뺏길까? 자,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짝퉁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어봤자 별 효과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되겠느냐?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망하는 조건을 다 갖춘 것이 지금 민주당입니다. 그 중에 가장 제일 큰 거는 여기 있는 황장수를 고발한 데 대해 제가 고발했다고 앙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좀 코미디 같이 느껴집니다. 왜 제가 민주당을 뭐라고 비판을 해서 허위 사실을 말해서 명예가 훼손됐다고 민주당이 민주당 문제로 저를 고발하면 이것은 납득은 가요, 스토리가. 그런데 느닷없이 다 끝난 조국과 조국 딸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다는 것은, 고발한 것은 사실은 다른 이유 때문에 했는데 핑계를 조국과 조국 딸 문제로 댄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우습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를 고발하면서 민주당에 누가 고발한다고 이름을 갖다 붙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공당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부대변인을 시켜서라도 고발할 때 뭔 이유로 우리가 고발한다 해야 될 건데, 이거는 조국 조민 문제를 그런 걸 보면 청와대에서 누가 오다를 내라서 민주당을 보고 황장수 좀 고발하라 한 거죠. 보통 이럴 때는 민주당 주변에, 정권 주변에 수많은 의용 관변 단체들이 있죠. 정강훈 목사를 계속 고발하는 그런 단체나, 또 뭐 보면 나경원을 계속 고발하는 단체 인물 있죠. 그런 것처럼 저를 누구 시켜서 고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의 이름으로 고발을 했다라는 거는, 그거는 뭐냐? 오다가 내려간 거예요. 여당이 고발했다 해야 겁을 먹을 거 아닙니까? 또 고발한 것만 가지고도 겁 덜 먹을 거니까 트는 사람들 시켜가 또 뒤도 같이 동시에 틀어라. 그래야 공포가 동시다발로 커지지 않겠냐. 정말로 가소롭다. 이런 정도로 하게 된다는 건 이 정당에서의 정상적인 기능이 마비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민주당이 왜 망하느냐. 지금 낙인 찍기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온 사방에 이 쓸데없는 낙인들을 찍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우한 폐렴 문제가 신천지 프레임으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신천지가 설사 사고를 쳤다 하더라도 신천지 사고 이전에 국경을 차단했으면 신천지에서 중국에 있던 조선족이나 중국인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간병인으로 쓴다거나 이런 일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국경을 차단하지 않은 문 정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설사 신천지가 먼저 번졌고 국경을 나중에 찾아냈다면 이들이 그래도 신천지가 이 문제다라고 할 명분이라도 있는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는데 차단하고 있지 않는데 신천지에 낙인 찍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이 과거에 새누리당, 한국당이 다 신천지다라는 식으로 연결하며 대깨문을 동원해서 낙인 찍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이번에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웃었고, 특히 유시민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이런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골든타임은 이 아들이 좋아하던 이야기죠. 진짜 한때 골든타임이라는 말만 들어도 제가 TV 토론하다가 생방송에서 그 이야기 좀 그만합시다. 골든타임 듣기 싫다고 한 적도 있어요. 자,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지금 이들에게 이제 되돌려줘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죠. 우한폐렴에 대해 이게 보통 사태가 아니다. 6.25 이후에 한국의 최고 국가 재난이다. 자, 아무것도 아닌데 전 세계가 전알리고 중국이 전알리고 경제가 올스톱되고 이렇게 하겠느냐. 자, 그렇다면 이게 엄청난 국가 재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국가적 재난에서 그야말로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에 곧 종식된다라는 헛소리를 하면서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세월호 때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묻던 부분을 그들에게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심을 자극해요. 20일 날 82명의 지금 확진자가 나오면서 폭정이 시작되는 찰나였는데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묻고 봉준호 불러다가 기히닥거리면서 민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자, 시장에 물건 사러 다니다가 또 자극했어요. 예? 경기 진작시킨다고 문과 김정숙이 물건 사러 다니다가 또 자극했어요. 김남국이 등장시켜서 또 자극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가지고도 또 자극했어요. 그리고 중국과의 국경 차단을 가지고 박능우가 또 헛소리로 자극했어요. 끝없이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 재난 사태를 대하는 이 권력의 자세가 틀려 먹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요. 이런 부분들을 언론, 지금 관변 언론들을 동원해서 거기에 돌파리까지 동원해서 선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조작과 선동에는 자기들도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총선 전까지요. 민주당이 많이 앞서고 있다. 문의 지지도가 탄탄하다는 여론이 계속 나올 거예요. 결과는 그 여론조사 내용하고는 다르게 나올 거고 이번에야말로 잘못 여론조사한 놈들은 전부 문 닫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겁니다.